전에 쇼츠에서 원피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원피고가 증인처럼 진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하면 됩니다. 원피고가 미성년자로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도 원피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 대리인은 원피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므로 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잘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끔 증인으로 채택되었더라도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므로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법원에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법정에 나가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아무 말 없이 안 나간다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를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사자는 증인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당사자 신문은 다른 증거조사를 한 후에도 재판장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증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사실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는 당사자를 신문하는 것이 진실 파악과 소송의 원활하고도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신문의 보충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당사자 신문의 신빙성을 높임으로써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사자 신문 전에 반드시 선서하도록 하고,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의 액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문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 신문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에 앞서 당사자로 먼저 신문함으로써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한 후 증인 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간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이땡땡 선생님 이혼 사건을 제가 2심에서 맡았어요. 이땡땡님은 25년 이상 혼인기간이 되고 재산 총액은 한 13억 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수입은 이땡땡님이 훨씬 많았고 특이재산,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이 5대5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땡땡님은 저희한테 사건 맡기고 항소하셨고요. 최근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우리가 55%로 그 비율이 5%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일부는 부동산 자체로 주라고 1심에서 결정했는데 그 부분은 청구가 기각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7천만 원 정도 1심보다 유리하게 되었지요. 사실은 우리를 한 60% 정도 해주셔도 괜찮은 사안이었는데 1심에서 잘못 판단을 받고 오시면 다 고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결과로 보입니다. 이땡라님은 1심은 다른 변호사가 하시다가 2심에서 저한테 오셨어요.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중국에 상대방의 아들 명의로 산 중국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냐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1심에 우리 쪽 변호사가 그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고 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어 그 부분은 재산 분할 판단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민사사건이 아닌 가사사건에서 소송 대리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주장해서 그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로 판결이 유리하게 변경된 것은 1,000만 원 정도였으나 그래도 이것도 쉽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다음번에 설명드릴게요.